네. 자, 이제 굴절이다. 봐라. 일단 이 굴절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1번 매질 있고 2번 매질이 있다.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각도를 딸 때는 이런 진행방일 때는 법선을 세우고, 요걸 입사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는 요거를 때는 이제 굴절각 R 얘기한다. 항상 법적으로 90도인 선 법선을 세웁니다. 자, 이럴 때 이 법선과의 사이각을 이제 입사각, 굴절각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런데 이 그림은 불충분한 겁니다. 분명히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반사하는 빛이 분명히 있어요. 알았죠? 우리가 물표면을 보더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인다는 건 빛이 들어와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반사해서 올라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반사하는 빛도 있고, 물론 여기서는 반사 법칙이 성립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굴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무조건 꺾이는 것만 굴절이 아니에요. 꺾이는 것만 굴절이 아니라 바로 다른 매질을 만나서 빛의 속력이, 파동의 속력이 변할 때 그걸 우리 이제 굴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봤었지만, 자, 여기가 이제 공기고요. 여기가 물이다 이거죠. 공기 중에서 내가 막 달려가, 김성재가 달려가다 물속으로 어떻게 된다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그렇죠? 즉 빛의 속력이 느려져. 빽빽하니까 다른 매질 만나 속력의 변화가 생기겠지. 그렇죠? 자, 또한 뭐냐면 파동이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필이 왜 이러냐? 그 다음 파동이 또 이번엔 이런 게 있어요. 예. 지금 얘네들이 여기서 요이 땅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럼 지금 현재 얘랑 떨리는 횟수, 진동수 어떤 거니? 같지. 진동수 같지. 그 다음 진동수 같다는 얘기는 주기도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누가 더 빨라요? 누가 더 멀리 갔어요? 기호가 없어서 그러면요. 자, A와 B가 있습니다. 누가 더 빨라요? B가 더 빠르죠. 속도가 더 크지. 빠르지. 왜? 그만큼 파장 자체가 얘보다 얘가 어떠니까? 더 기니까지. 얘는 숏다리고 얘는 뭐예요? 롱다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한 진동수일 때 그만큼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빠르다는 얘기죠. 자, V는 속도 관계 어떻게 된다면서? V는 T분의 람다, 그 다음 뭐였니? F 람다. 자꾸 읽어봐야지. 빨리 V는 F 람다, T분의 람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나 진동수 같은 상황에서 자, 파장과 속도가 무슨 관계 되는 거예요? 비례 관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내가 달려갈 때는 성큼 그러다가 물속 들어가면 생큼 이러고 가게 되는 거지. 그만큼 파장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속력이 어떻게 나는 거야? 느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단! 뭐는 불변? 뭐는 똑같아야 돼? 진동수 같은 거죠. 여기서 진동수 왜 같냐는 질문이 오는데 얘들아, 진동수, 주기 이거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잖아. 기준되는 시간을 딱 얘기해놓고선 똑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멀리 가느냐, 누가 더 빨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기, 진동수는 이런 다른 매질 만들 때 똑같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파장에 변화가 생긴다, 속도에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알겠죠? 그러므로 무조건 꺾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꺾이는 건 좀 나중에 생각하길 바라고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속도가 줄어들거나 빨라지거나 이런 속도의 변화 혹은 파장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굴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말을 좀 써놨으니까 좀 읽어보세요. 오른쪽에 굴절 했는데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 되게 어느 것처럼.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거기서 나온 내용, 굴절할 때 속도와 파장은 변하나 위상과 진운수는 불편. 불편이 아니죠? 웬 불편이야? 이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추가로 3,000원 찍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불편이 아니죠? 불변. 아니 이런 오타가 여기 숨어있을 줄이야. 좀 제보 좀 해주지. 불변이라고 고쳐주세요. 물론 진동수는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이런. 야, 단 한 명도 이 얘기를 안 해주자 지금까지.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제는 또 결정적인 오타가 또 나왔는데요. 어디 보면 탐구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서 누가 제보해 줬었는데 불편? 아니 불변이죠. 그래서 진동수는 불변이고 아까 위상이 불편하면 안 돼. 위상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었지. 아니 다른 매질을 만나더라도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위상이 확 뒤집히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행하는 것은 위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사하는 게 바뀌거나 말거나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야.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굴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들어가는데, 자, 굴절에는 말이야. 굴절율 이제 생각해보자. 자, 굴절율이란 말은
그냥 회화적으로 꺾이는 비율 이게 아니라 물리광학에서는 속도가 변하는 비율, 파장이 변하는 비율 이게 이제 굴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굴절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굴절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 굴절율이 있습니다. 됐죠? 절대 굴절율과 더 이상 불편해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절대 굴절율과 상대 굴절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절대 굴절 말은 말 그대로 매질마다 정해져 있는 성질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매질마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공기 같은 경우는 굴절율을 1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1.00029입니다.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1.33입니다. 거기 표로도 정리해줬잖아. 유리 같은 경우는 굴절이 일반적으로 1.5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기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러한 굴절율이 정해지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절대 굴절 정의는 여기서 나와. 근데 이 정의부터 알아야 굴절율이 쉬워진다. 일단 우리가 빛의 속도는 C라고 하잖아. 얼마니?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빛의 속도 C라는 것은 진공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매질 속에서 얘기하는 거야? 진공에서 빛의 속력을 C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봐봐. 이제 이쪽이 진공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고 그 다음 오른쪽을 물이라고 해보자. 속도가 어디서 더 빠르겠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그래서 빛의 속도가 여기서는 C 이랬는데 물속에 들어오니까 속도가 이렇게 됐어요. 그는 C 속도가 느려진 거야. 그런데 만약에 물이 아니라 이게 유리여봐. 야, 물하고 유리하고 누가 더 빽빽하니? 유리가 더 빽빽하지. 그러니까 둘을 비교하면 얘가 밀이지만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더 오히려 뭐가 돼? 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빽빽하니까 같은 진공의 속도 C래도 유리 들어오면 속도가 더 많이 느려지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거였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속도가 확 늘어져서 이거란 말이야. 응? 그러면 이때 이것을 이퀄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다 곱할 때 숫자는 야 1 이상이 되겠니? 1 이하가 되겠니? 1 이상이 돼야 되겠죠? 1점 얼마? 1점 얼마? 그지? 그래서 굴절 n을 곱한다. 여기도 역시 n이라는 걸 곱하는데 상당히 크다 이거죠. 바로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매질의 고유한 절대 굴절이 된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절대 굴절율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공을 기준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와 비교했을 때 변화율을 절대 굴절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진공의 굴절율을 얼마로 보고요? 1로 보면은 그지? 우리가 절대 굴절율은 진공을 기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절대 굴절은 바로 이렇게 진공을 기준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또 해설을 써놨습니다. 절대 굴절율 조금 진하게 해놨죠? 너무 막막하게 외워버리길래 써놓습니다. 진공에 대한 디기디기디 그 다음 써놓으세요. 그 밑에다가 디기디기디 밑에다가 진공에 대한 연결 빛의 속도가 느려지는 비율이라고 써놔라. 빛의 속도가 느려지는 비율. 진공에 대해서 빛의 속도가 느려지는 비율. 그러니까 이게 절대 굴절이라고 했으니까 이 굴절 자체가 크다는 얘기는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더 많이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므로 이 절대 굴절율을 우리가 조금 기호화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 굴절율은 어떻게 나타난 거냐? 빛의 속도, 진공 속도 빛을 C라고 한다면 그지? 만약에 진공이라면 1이라 그랬잖아. 그쵸? 그런데 바로 그 매질의 속도와의 비율이 바로 뭐가 된다? 절대 굴절율 그 매질의 값이 된다 이거죠. 야, 죄다 이거보단 값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작아지는 거지. 그쵸? 그 비율이죠. 더 많이 작아지면 굴절율은 1 이상에서 더 커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절대 굴 되는 거고요.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이것은 매질에서의 속도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것도 써놓으세요. 이것도 그 오른쪽 위에다 써놓으십시오. 알아두자 그 밑에다가. 이거 쓰세요, 이거. 자, 이제 알았지? 절대굴절이 뭔지. 그런데 왜 공기는 1.00029냐 한번 생각해보라요. 진공하고 공기하고 물론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지만 그다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 않니? 그치? 그 약한 차이가 0.00029 이런 차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공기의 굴절률은 진공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1.000029 이거는 P반의 세 아니냐? 조열지족이지. 있으나 마나지. 눈곱이 꼬꼬비지.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이제는 공기의 굴절도 뭐라고 한다? 그냥 1로 보통 쓰는 것이다. 그 밑에 표에 진공 1. 거기다 동그라미 쳐놔. 진공 1. 그렇지. 자, 이제 절대 굴절 알았죠? 알겠어요? 자, 팔로미. 네. 자, 빨리. 네. 별걸 다 시키게.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았죠? 그 다음 밀소라는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라 분명히 얘기했다.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 물이 더 밀하다, 공기가 소하다.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오히려 물이 더 소하다, 유리가 밀하다. 밀소는 상대적 개념.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상대 굴절률은 뭐냐? 비교하는 거죠, 서로. 즉, 공기에서 물로 갈 때하고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하고 다르잖아. 다르지? 아까 우린 미리 했어, 이거는. 굴절률이 큰 매질. 그게 밀이야, 소야? 밀이야, 그지? 빛의 속력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럼 굴절률이 큰 매질. 그러니까 밀한 매질로 가면은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고 파장은 짧아져. 쇼다리 생각하라니까. 다시 굴절이 큰 매질로 가. 속도 팍팍 올라와야 돼. 그래 쫙 나간단 말이야. 다시 굴절이 큰 매질로 가. 속도 느려져. 파장 짧아져. 단! 진동수는 뭘 불변이야, 불변은. 진동수는 불변. 일정하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고 있는데, 자꾸. N1, 2. 이렇게 썼을 때는 1번 매질과 2번 매질의 상대적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읽을 때는 1에 대한 2의. 자, 바로 1에 대한 2의. 그러니까 1이 입사광쪽이고 2가 굴절광이 들어있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1에 대한 2의 굴절 얘기를 할 때, 자, 미리 한번 써볼게. 아까 굴절율이 큰 매질로 가면은 속도 느려지고 파장 짧아지고, 굴절율이 작은 매질로 들어가면 속도 빨라지고 파장 길어지고, 그쵸? 단 진동수는 일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속도의 비율하고 파장의 비율은 서로 비례하는 거지. 왜? 요 얘기는 바로 진동수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치? 대신 그 매질의 절대 굴절률과는 무슨 관계가 된다? 반비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역시 이것도 반비로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 한번 더 볼까? 봐봐. 진공에서의 굴절률에다가 진공의 속도, 물에서의 굴절률에다가 물의 속도. 같다는 얘기죠? 그죠? 둘이서 곱하면. 역시 진공에서 굴절률에다가 진공의 속도 이퀄 유리에서의 굴절률과 유리에서의 속도 곱하면 또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이거하고 이것도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수? 약간의 수학적 의식을 해보자 이거야. 1번 매질에서 굴절률과 1번에서의 속도. 오케이? 또 2번에서의 굴절률과 2번의 속도. 그 값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니?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넘기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넘겨봐. 그럼 결국 뭐가 돼? 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또한 이 속도는 바로 뭐랑 비례하니까 파장으로 얘기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됐지? 된 거야? 자, 결국 지금 여기까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런 매질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죠? 1번에서. 그리고 2번 들어가는데 이때 굴절 현상 일어나 안 일어나? 굴절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에이, 꺾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되지. 이거는 입사각이 몇 도야? 제발 90도라고만 하지 마. 자, 법적으로 90도 이렇게 딱 세워봐. 자, 이 법선과의 각도는 몇 도니? 0도. 입사각 제로기 때문에 꺾이는 각이 안 나타나는 것뿐이죠. 속도만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입사각이 없을 때를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여기다 보태기를 할 거야. 보태기를 했을 때 이제 비스듬하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지. 비스듬하게 들어간다면.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밑에 catch, call, call, call. 자, 거기다 별 붙여놓고요. 이제 진행방과 파면의 구별, 굴절 그리면서 비스듬하게 들어갈 때, 거기다 써놔. 비스듬하게 들어갈 때. 이제 봐. 비스듬하게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자. 비스듬하게 들어갈 때. 자, 먼저. 자, 거기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 큐에, 이거 정확하게 해놓으면 하나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꾸 질질 끌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한 큐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끝내. 여기에 지금 파면이 이렇게 있어. 파면, 경계면이 있어. 1번 매질과 2번 매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선을 딱 그릴게. 그리고 지금까지 수업 경험에 의하면 꼭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따로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있는 그림에다 그대로 이용해라 나중에. 자, 이때 여러분이 이 선은 말이야. 진행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 파면을 얘기하는 거니? 야, 진행 방향 뭐가 있어야 돼? 화살표가 있어야 되잖아. 이 화살표 있어 없어? 없잖아. 뭘 얘기하는 거니 이거는? 파면을 얘기를 하겠지. 그죠? 그러면 요 파면 사이 요 간격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야? 그렇지. 크게 읽어. 뭐라고? 파장 람다. 그렇죠. 이것도 뭐가 돼요? 파장 람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람다 1, 람다 2 써놓고 보니까 파장 아니야. 필기시간 줄 거야. 여기 봐. 파장 람다 1, 파장 람다 2 아니야. 필기시간 줄 거야. 여기 봐. 여기 판 튀는 거 아니다. 자, 봐. 아이, 준다니까 펜 다 내려놔. 펜 다 내려놔. 다음 시간에 중요한 거 간섭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입장할 때 펜 다 수거할 거야. 두고 봐. 그리고요, 확실히 제가 올 겨울에 효과를 본 게 뭐냐면 질문의 수가 상당히 줄어든 게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 못하게 잔소리 되게 하죠. 작년에 경험 있어 그러거든. 그래서 필기를 못하게 하고 필기 시간 따로 준다니까는 그만큼 질문이 줄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부분의 설명을 놓쳐서 질문 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거든. 필기 이따 줄게. 그래도 몰래 등 뒤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써요. 근데 설명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자꾸 필기하면서 놓친단 말이야. 이게 람다와 람다2야. 자,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파장 길어져서 짧아졌어. 짧아졌지. 그 얘기는 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느려진 거야. 그 얘기는 2번 매질이 밀한 매질이야, 소한 매질이야? 밀. 그렇지. 얘는 소. 그래서 여기는 굴절이 큰 밀한 매질이라는 것이고 얘는 굴절이 작은 뭐라는 거야? 소한 매질이라는 얘기죠. 펜 내려놓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괜히 놓쳤잖아. 자, 봐.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다가 진행 방향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 진행 방향 파악과 몇 도 각도라 그랬어? 90도 직각이다. 요거대 90도 직각을 그립니다. 자, 직각 맞죠? 이렇게 들어오면 화살표. 그 다음 요거대 직각 그립니다. 역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 됐지? 그러면 여기다 법선을 세워봐요. 어라? 이거 무슨 각이니 이거? 입사각이죠? 이게 무슨 각이에요? 굴절 R이 되는 거지. 어라? 비스듬하다면 굴절각이 어떻게 된 거야? 작아졌지. 아, 알았다. 즉 속도가 느려지고 파장이 짧아질 때 비스듬하게 입사한다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야? 작다 이거죠. 이 그림에서 알았지? 그 다음 그럼 앞으로 파면 그림이 나오면 일일이 이렇게 법선을 세우고 진행만 생각해봐야 되느냐? 약간의 구몬도용.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각이 어때요? 둘이서 같죠? 자, 구몬도용. 자, 이거 봐봐. 이거 몇 도니 이거? 90도죠? 이거 몇 도예요? 90도죠? 공통각이죠? 아유 신나라. 이 둘의 각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것이죠? 이 설명을 하기 전과 이후는 표정이 다르더군요. 자, 다시. 두 각은 어떤 거야? 같지? 이게 바로 무슨 각이 돼? 입사각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또, 야, 이게 90도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은 어때? 같죠? 이것도 굴절 R이 되는 거지? 이것도 금방 눈빛 오더군요. 그쵸? 그러면 앞으로 이런 파면 그림이 나왔을 때 일일이 진행 방향과 법선을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경계면과 이런 각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입사각과 굴절가 되는 거다. 파면일 때는. 알겠지? 자, 옆에다 써놔. 파면일 때는 경계면과의 각을 읽는다. 파면일 때는 경계면과의 각을 읽는다. 그 다음 요거를 그리세요. 지금 얼른 직각으로 선을 그어다 그려주면 돼. 얼른 써 이거. 왜냐 한꺼번에 필기하게 하니까 무분별하게만 순서대로 막 쓰고 그래요. 일단 이거부터 써놔. 이거 진행만 표시해놔. 빠르게. 됐죠? 자, 이제 적응해야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여기다가 말이야 이건 이따 필기해. 선을 하나 이렇게 진행만 하나 더 그려. 여기도 이렇게 하나 더 그릴 수가 있겠어. 그치? 자, 이러고서 생각해보자. 아니야, 설명 들어야 돼. 결국은 우리가 상대 굴절률을 얘기하는 것은 파장의 비율, 속도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로 파장의 비율 혹은 속도의 비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람다1과 람다2의 비율을 우리가 찾아내보자 이거지, 여기서. 그럼 람다1과 람다2의 비율을 찾아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요, 요게 바로 람다1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람다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L이라고 하자 이거지. 그러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L 곱하기 요것분의 요거, 이거 삼각함수의 뭐니? 빗변분의 높이, 삼각함수의 뭐니? 사인 이걸 I라고 읽어요. 빨리 I. 설마 어른이라 그러겠니? 사인 I. 그러니까 L 곱하기 사인 I가 되겠지. 내 입에서 구린 소리 안 나오려면 얼른 대답하고 쫓아와야 돼. 그래서 람다1이라는 것은 바로 L 사인 I가 되는 것이고, 됐지? 그 다음 어려운 수학도 아니야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L이거든. 이거 구해야 돼 이거. 그럼 L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이래야 되겠죠? 역시 뭐예요 이게 또? L 곱하기 사인 R. L이 지워졌지? 아하! 우리가 그토록 보았던 사인 R분의 사인 I의 의미가 뭐냐? 바로 파장의 비라는 뜻이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드디어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 비스듬할 때 얘기를 쓴 거구나. 요 얘기가. 알겠니? 바로 이 사인 R분의 사인 I는 바로 뭐의 비례다? 속도의 비, 파장의 비다. 이렇게 표시해놔요. 이게 바로 속도의 비, 파장의 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빨리 마무리합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빠지면 안 돼.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 막 1년 동안 혼동하는 게 있어요. 빛의 분산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 요거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듣는 얘기도 나오게 될 텐데 그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걸 알아야지 분산에 대한 문제를 프리즘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교과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않아. 그래서 고설명이니까 절대 빠지지 말고요. 저 굴절도 저 1.33 정해진 거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일단 됐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이제 얘기 알았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럼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 계산하거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문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미를 다 이해했지.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지 말고. 굴절, 유리, 큰 매주 들어가. 그러면 미란 매주 들어가니까 속도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 파장 길어져, 짧아져? 짧아져. 진동순 변동이 있어, 없어? 변동 없어. 여기다가 만약 비스듬하다면 굴절각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아진다, 입사각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식도 별 불편 없이 보게 되는 거죠. 알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어. 왜 보통 그림을 이렇게 그리냐 하면 여기는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지. 그럼 여기는 2번은 밀하다는 뜻이죠. 요 아래쪽은 밀한 매질이고 위에는 소한 매질이죠. 가장 좋은 실험 장치에서의 두 가지 재료가 바로 뭐가 되겠어? 물과 공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물통에다가 물 담아놓고 빛을 쏘았을 때 빛이 어디로 가느냐, 이 각도를 재고서 실험을 하겠지. 그치?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먼저 얘기하는데요. 항상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해놓고선 여기다 빛을 쏘고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일단 사각물통은 좀 피해야 돼.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돼? 다시 꺾여 나오겠죠? 그죠? 그럼 물에서 다시 공기 소환 매질하니까 굴절각 커져 작아져? 다시 커지겠지? 소환 매질은 굴절각이 커지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관측을 한단 말이야, 눈깔이? 그럼 빛이 어디서 와? 여기서 오잖아. 이거 새로운 엑스파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안 된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도를 제대로 읽으려면 사각물통을 쓰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반원형 물통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반원형의 물통이 되어야 어디로 빛이 가더라도 꺾이진 않죠. 왜? 입사각이 몇 도니까? 제발 90도로 하지 말고 몇 도니까 여기서는 0도니까 그대로 나와서 각도를 읽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그 왼쪽 위에 그림 있잖아. 왼쪽 위에 그림. 됐죠? 그래. 그렇게 그리면 돼. 자, 그 다음 아까 그 고정단만사와 자유단만사 얘기를 해볼게. 잘 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이제 꼬불꼬불 파동으로 그려볼게. 파동으로 그려봤을 때, 자, 이렇게 들어왔어. 그지? 됐나요? 그런데, 투과하는 것은 위상변화 있어, 없어? 투과하는 것은 위상변화 없다 그랬지?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그려보는데, 한번 봐봐. 어떤 다른 점이 있나? 봐봐. 뭐가 다르니? 파장이 어떻게 된 거야? 짧아졌지? 그래야 하잖아. 굴절가 작았다는 얘기는 속도 느려진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 반사를 보자. 야, 얘는 고정단반사야, 자유단반사야? 자, follow me. 밀고. everyone, 밀고. 쏘자. 밀고 쏘자. 밀고 쏘자. 쏘고 밀자. 이건 없어. 빨리. 밀고 쏘자. 다시. 이거는 왜 그러긴 왜 그래 미쳤으가 그랬죠. 여기 봐. 이거 고정단이야 자유단이야? 다시. 고정단이야 자유단이야? 자, 고정단이야 자유단이야? 고정단. 그렇죠. 고정단만서는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위상이 반대로 바뀌는 거죠? 고정화 없어서 그럼 위상 바꾸세요. 그러는 거야. 결국은 위상이 반대로 바뀌는데요. 자, 바뀌는 모습 그려보면 봐라. 얘는 계속 연결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확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알겠지? 이때 얘랑 파장은 내가 어떻게 그린 거야? 똑같이 그린 거지. 반사하는 것은 파장 변화 있는 거 아니야? 속도 변화 있는 거 아니야? 알았지? 고정단이기 때문에 위상만 현재 바뀌어 있는 상태야. 또 한 가지의 묘한 그 아주 절묘한 아트의 어떤 집요함을 보인 것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진폭하고 요 진폭들은 크게 어때요? 더 작아졌죠? 어라 그렇군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들어온 것 중에 에너지 이거와 이거의 에너지를 합치면 요 에너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진폭을 작게 그린 것이죠. 집에서 혼자 연습해보세요. 알았죠?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법선 세우고 여기가 소환매질이야. 그러면 굴절각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굴절 커져야 되겠지? 이렇게 가겠지? 그죠? 자, 이때 반사는파 있겠네? 그럼 그려볼까? 자, 연습해보자. 이렇게 또들어왔어 자, 여기는 소환매질. 자, 파장이 길어져야 돼? 짧아져야 돼? 길어져야 됐지? 위상변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이제 요거는 고정단이야? 고정단이야? 자유단이야? 자유단은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자, 올라가는 거 연결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대로 또 이렇게 되겠지. 파장은 둘이 똑같다 이거죠. 달라 보이는 건 착시입니다. 알았지? 자, 이런 거야. 사실은 내용이.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굴절의 예가 뭐가 있느냐. 일단 여러분 물속에 있는 돌멩이를 보면요. 실제보다 더 깊어 보여요? 얕아 보여요? 물속에 있는 돌멩이는. 왜 여름철에 그런 애들이 있지? 풀 잠가가지고 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만만하다 뛰어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애들이 있지? 왜? 실제보다 더 떠 보이죠? 원래 더 깊은데. 이렇게 물속엔 돌멩이는 실제 깊어도 떠 보인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자, 여기 이렇게 물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물이고 이게 바로 공기입니다. 그럼 물속에 이제 어떤 돌멩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이 돌멩이가 이제 나오죠? 그치? 자, 여기 이제 입사각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굴절각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비스듬하니까. 소환매질이잖아. 굴절각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겠죠? 그럼 위로 꺾여, 밑으로 꺾여. 어디로 꺾여야 돼? 밑으로 이렇게 꺾이겠죠? 자, 눈가는 빛을 여기서 받아요. 그럼 이 눈가는 빙심입니다. 빛이 여기서 오는 거 느끼죠? 자, 무슨 사이 보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사이라 할수 이거를? 허상. 그렇죠. 그래서 실제 깊이보다 어때? 더 떠 보이는 깊이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 말이야, 응? 여학생들 교육과 놀러 가면은 작살 가지고 고기 많이 잡잖아요. 그쵸? 목격했는데 횟집질에 그냥 안 지나가죠? 볼펜 꺼내가지고 막 이거 찍죠? 그러면 이 물고기 잡을 때, 작살질 할 때 말이야, 여학생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경험을 밝혀주세요. 물고기가 보이는 위치에다 찍니? 있는 위치를 예상하고 찍니? 있는 위치를 예상하고, 잘 알잖아. 있는 위치를 예상하고 찍어야 되겠지. 여기다 찍어야 되겠죠? 여기 보이는데 여기다 찍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작살질 할 때는 여기를 예상하고 찍는 거야. 근데 우리 남학생들, 겁먹지 말아요. 우리에도 서광은 미쳐있죠? 작살이 없다면 뭘 이용하면 됩니까, 우리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레이저 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저 총을 이용하면, 야, 레이저 총은 예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보이는 데다가 그대로 딱 쏴요. 이 레이저 눈깔에 삐, 빡! 이거지.
결국 레이저는 빛의 굴절에 의해서 지가 알아서 그 원래 위치로 가고 있겠지. 그죠? 여학생들도 앞으로 레이저로 써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바로 굴절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의 그럼 이거 무슨 관계있느냐? 야, 이게 바로 이렇게 꺾임을 당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물의 굴절 때문이지. 물의 굴절 때문이지. 자, 아까 한 게 뭐였었어? 아,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거 보세요. 어차피 파장이라는 것은 길이의 개념이잖아. 그치? 길이의 개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깊이의 개념도 길이의 개념이니까 미터니까 말이야. 여기에서의 H1, H2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공기, 거의 일로 따진다 했죠? 공기에서의 요 H라는 것은 공기 중의 깊이를 얘기하니까 H, equal. 그 다음에 물 속에서는 바로 물의 굴절률, 물에서 나타나는 깊이 H- 이렇게 되겠네. 그럼 H- 풀어라. 그럼 H-는 뭐가 되겠어? M분의 H 이러면 또 보이는 깊이가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뭐 이거 계산한 거 문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생각해도 돼. 봐라. 야, 떠보는 깊이는 분명히 작아지는데 굴절률은 1 이상이니까 나눠야지 되겠지. 그럼 작아지는 값이 나타나겠지. 자, 간단하게 여기다 메모했습니다. 참고로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굴절애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풀장 가가지고 주로 수영보단 잠수를 좀 즐기죠. 그럼 잠수하실 때 맨눈으로 잠수하면은 그 물속에 보이는 게 어떻게 보여? 응? 뚜렷하게 보이니 흐릿하게 보이니? 응? 뚜렷해? 너 인어 아니지? 아닌 것 같은데? 뚜렷해요, 흐려요. 맨눈으로 보면. 흐리게 보이죠? 그죠? 왜 흐릿하게 보이느냐? 우리의 눈깔 구조라는 것 자체가 말이야.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다. 이런 눈깔 구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수정체라 해가지고 돋보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상을 이렇게 딱 모으지 않니? 그래서 빛이 이게 상자차 들어와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 뒤에 막막 이렇게 딱 맺히고 이러잖아. 눈깔이 좀 너무 이상하네. 뭐 이렇게 내가 어쨌든 이렇게 맺히지 않니? 그지? 거꾸로 된 걸 이제 시신경이 인식해서 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이 눈깔은 어디에 맞춰지는 거냐면 인간이기에 여기서 살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기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딱 매치도록 만들어져 있지. 근데 이게 공기가 아니라 만약 물로 바뀌어봐. 그럼 굴절률, 상대 굴절률 어떻게 되니? 바뀌지. 그잖아? 그럼 이 경로가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 상대 굴절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상대 굴절 바뀌니까 얘가 보이는 것이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이 앞에 흐릿하게 보이게 되겠지. 상이 제대로 안 맺히게 되겠지. 그래서 요 앞에다가 공기층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수경을 쓰는 거잖아. 그 수경을 갖다 쓰면 뚜렷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야? 수경 쓸 때 눈가락에 이렇게 딱 수경을 딱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러면 바로 뭐 공기가 되지. 다시 원상복귀. 그래서 뚜렷하게 보이는 거야, 수경을 쓰면. 알았죠? 이것도 바로 굴절의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거지. 됐지? 자,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 밑에 풀어보기를 봅니다. 자, 풀어보기 보세요. 1번. 빛이 두 매질을 경계면에서 그림과 같이 굴절할 때 언제나 변하지 않는 물리량을 모두 고르면. 자, 지금 성급히 기억, 니은, 디귿을 찾는 사람 안 돼요. 그림 보세요. A의 입사각 표시해. B에다 굴절각 표시해. 그럼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져서 작아졌어. 작아졌지? 그러면은 분명히 B는 미란 매질이야. 속도 느려지고 파장도 짧아져. 단 진노순 변동 없어. 그 다음 투과한파는 위상 변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물리량은 진동수와 위상, 니은과 리을이 될 것이다. 진행방 같은 경우는 비스듬하기 때문에 분명히 꺾임이 나타나지.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야.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그림 봐봐. 얘들아, 그림에서 이것은 파면이니 진행방이니? 파면이죠. 써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각도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상대 굴절 읽으세요. 써봐, 옆에다. n1, 2 equal. n1, 2 equal. 뭐야? sin 45분의 sin 60.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속도의 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파동에서 1번 파동의 속도가 20cm/s 디귿 넣죠. 그러면 sin 45분의 sin 60. 이것이 바로 1번에 대한 2번의 굴절률인데 여기서 V1은 20이라고 그랬고 V2는 모른다. 그래서 V2를 구하는 거죠. 자, 이건 얼마 나오겠어요? sin 45는 2분의 루트 2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V2는 어떻게 되겠어? 20 곱하기 바꾸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왼쪽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 4번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꼭 4번 뒤에 5번이 올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건 객관식이 아니에요. 이건 왼쪽 4번 주관식 답안이에요. 이건. 고치지 마. 그냥 4번 놔도 왼쪽 4번이 정답이야. 그 다음 새로 찍은 책은 4번 5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4쪽 캐치커 공! 아 이거 별표. 자 이제 뭐냐면 굴절에 대해서 알았어. 이 굴절에 대한 파동의 굴절에 가장 만만한 실험이 바로 뭐냐면 수면파 굴절이 되는 거예요. 자, 수면파 굴절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냐? 일단 빛이 다른 매질 만나면서 꺾인다, 뭐 속도가 변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물이라면 물의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 변화가 생기느냐면 자, 우리 경험을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렇게 육지가 있어요. 멀리서 이렇게 파도가 쳐들어옵니다. 파도가. 이때 여러분들 이게 파면이라는데 요 파면세 간격, 즉 파장이 점점 어떻게 되던가요? 짧아지죠? 그쵸? 왜 해안가 근처로 오면 파장이 짧아지겠나? 무슨 차이가 있어? 멀리야 여기는. 깊이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깊은 곳에 파장이 길고 얕은 곳은 파장이 어떻다? 짧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느리다는 얘기지. 깊은 곳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야 파도타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파도타 경우는 진동 자체가 진행이 된다 그랬지. 막 앉았다 일었다 막 이질을 하는데 어떤 애가 꾀편도 하고 난 귀찮아. 그래서 혼자 이러면 진행이 끊기지 거기서. 결국은 진행이 되려면 진동이 원활해야 되잖아. 그치? 진동폭이 커야 되겠지. 물의 깊이가 얕으면 진동폭이 거의 없잖아. 깊으면 진동폭이 원활하겠지. 즉 진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물의 깊이가 깊어야 되는 거야? 얕아야 되는 거야? 깊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깊은 곳에 속도가 빠른 겁니다. 알았죠? 그러다 깃발 하고 써놓으세요. 깃발. 또 그럼 또 깊은 곳은 빨갛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깊은 곳은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예,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그 물결판 실험 장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이게 육지다 이거야. 이 육지일 때 말이야. 육지 근처로 이렇게 올 때는 야, 이 파면의 모습이 꼭 이렇게 만들어지지. 해안선 모습 만들어지죠. 그죠? 이것도 왜냐? 이것도 이유는 굴절입니다. 굴절은 꺾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속도, 파장, 그 변하는 걸 얘기를 했었지. 왜 해안선 모습은 만들어지느냐? 봐봐. 여기에서 100m 떨어진 지점, 요 점에서 100m 떨어진 점, 여기서 100m 떨어진 점. 그 점은 깊이가 대강 어떻겠니? 서로 간에. 유사하게 비슷하겠지. 깊이가 비슷한 것이니까 파장도 같겠지. 그래서 같은 파장끼리 파면이 연결되니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멀리 떨어지면 직선이냐? 여기서 여기나 여기서 여기나 역시 그 차이는 피반의 세지. 그런 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직선으로 쭉 나타나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해안선의 모습을 따르게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굴절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물결통에 물결파에 실험을 하기 위한 통이 있어요. 이때 여기 책상다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있고요. 이때 여기다가 일단 이 바닥은 유리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밑에 흰 종이를 깔았습니다. 흰 종이 영어로 뭐죠? 스크린. 스크린. 이 흰 종이를 깔아놔요. 왜 깔아놓냐면 우리가 물결파를 관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냐면 물은 투명하니까 좀 보이겠지만 좀 그렇지 않니? 여러분들 여름철에 개울가 가지고 물이 넘실넘실 때 말이야. 넘실넘실 때. 그때 그 밑에 까만 비늘처럼 이렇게 막 뭐 문이 나타나는 거 본 적 있죠? 빛이 비추니까. 그 바로 그림자를 갖다 관측하겠다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요 위에다 등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유리판을 깔아놔요, 이렇게. 그럼 유리판을 왜 깔아놓냐면 여기 물통이 10cm야. 유리판의 두께가 4cm짜리야. 그러면 봐봐. 여기 단상이 좀 높잖아, 여기는. 그럼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물을 가득 채워봐. 수면은 똑같지만 여기의 깊이가 이쪽 깊이보다 어떤 거야? 이쪽이 더 얕지, 그지? 요즘 깊겠지? 그러니까 유리판을 깔아놓은 데다가 그 위쪽은 바로 깊이가 얕은 쪽이고 여기는 깊이가 어떤 쪽이야? 깊은 쪽이다. 이 얘기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놓고 여기서 평면파 발생기를 준비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평면파 발생기를 준비하는데 자, 평면파 발생기 일명 뭐예요? 세 글자? 막대기. 빨리 막대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평면파 발생기를 빵빵빵빵 칩니다. 혹은 빵빵빵 혹은 빵빵빵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여러분 그 책에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 유리판이 이렇게 있죠? 예, 막아놓고. 그래서 유리판이 있는 쪽을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쪽은 깊은 쪽이고 이쪽은 얕은 쪽이란다. 그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평면파에서 쏘면은 이렇게 평면파면을 그려놨어. 뚝뚝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얕은 곳 위에서는 요 파면색 관계 이렇게 돼야 돼요? 오른쪽으로 돼야 돼요? 파장이, 야, 좋아. 얕은 곳으로 오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야? 느려지는 것이야? 얕은 곳은 느려지는 곳이지. 파장이 길어져야 돼? 짧아져야 돼? 짧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니까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만 이렇게 돼봐. 이거 길잖아, 파장이. 그죠? 그래서 파면에 꺾이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어떻다? 파장이 짧아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 알았지? 유리판이 한번 쓱 그려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면파에 대해서 깊이와의 굴절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 바라고요. 뒤에 이제 문제가 응용이 돼서 만들어지는데요. 수면파의 그 실험이라든가 얘기가 포함됐을 때는 반드시 깊이 설정을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깊이가 변하지 않는 물통이다. 깊이가 균일한 물통이다. 그것은 분명히 물결파 속도는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수면파의 속도를 변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깊이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야. 물을 덜어낸다. 물을 덜어내면 수심이 얕아지지. 속도가 빨라져서 느려지겠어? 느려지는 거죠. 알겠죠? 예. 미리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그 수면파가 있는데 여기다가 막대 가지고 팡팡팡 때리는데 팡팡팡 이러다가 파파파파파 이렇게 때려봐. 그때 속도 변하겠니 안 변하겠니? 팡팡팡 이거보다 파파파파파 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깊이가 균일하다면 속도는 안 변하는 거야. 대신 파파파파 뭐가 커지는 거야? 진동수 커지는 거죠. 파장은 어떻게 되고요? 짧아지는 것이고 파장은 짧아지는 것이고 그치? 더 자주 때리니까 파면색 간격이 줄어들겠지. 이걸로 생각해보더라도 깊이가 변하지 않는 무조건 이거야. 알았니? 그런데 만약 이걸 이렇게 해. 그럼 파장 어떻게 되는 거야? 짧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 알겠죠? 이해됐어요? 수면파에서 땅땅땅땅 똑같은 진동수인데 파장을 짧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똑같은 진동수인데 파장을 짧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속도를 느리게 하면 되겠지? 물을 덜어내면 되지. 알았지? 수심을 얕게 하면 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실험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수면파에 굴절 됐고요. 자, 밑에 풀어보기 3번. 동망 치고. 자, 한번 직접 일단 해와봐라. 3번은. 자, 이번에는 catch, call, call. 자, 이거 별표. catch, call, call, call. catch, call, call, call. 콕 하나 더 써놔. call. 전반서는 따로 문제를 만들지 않더라도 굴절 문제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덧붙여서 만든다. 자, 왼쪽 페이지까지만 할 겁니다. 보세요. 이 전반사란 말은 뭐냐? 잘 따라와야지 빨리 끝나. 참여라. 여기가 밀한 매질이고 여기가 소한 매질이야. 그러면 내가 빛을 성자 빛을 여기다 썼어요.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돼? 입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한 매질과 굴절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안 들려.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빨리 가고 싶군요. 그 다음. 이번엔 성자 점빛을 여기다 쐈어요. 오라! 그러면, 오라! 야, 입사가 어떻게 됐어? 커졌지. 그치? 이거 있잖아. 이렇게 나란하니까 커지지. 그치? 증명해줘요? 됐다. 증명 끝났죠? 확실히 커졌습니다. 수학도 내 마음속에 있죠. 자, 그럼 봐, 이제. 야, 입사각과 굴절각은 서로 무슨 관계야? 비례잖아. 입사각과 굴절각은 비례잖아. 사인하분의 사인하면서 입사각 커지면 굴절도 커져야 되겠지. 그 사인하분의 사인하이가 바로 굴절율이야. 그 다음에 R분의 I라는 굴절율은 없어. 사인 값의 비야. 파장의 비야. 그렇지? 그 값이 딱 정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입사가 커지면 굴절가 되게 커지겠죠. 성제가 재면서 빛을 여기다 썼어요. 그랬더니 어라! 굴절가 커지면서 이러고 가네요. 자, 굴절가 몇 도인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각도잖아. 몇 도야? 90도. 인제 읽어주세요. 인제. 몇 도예요? 굴절각이? 90도죠. 성자 제임스 피치를 여기다 썼습니다. 어라! 얘 이제 굴절각이 더 커져버려야 되는데 어라! 바로 이렇게 커지다 못해서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이거 뭐냐? 굴절하다 난데없이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이루어졌어? 반사가 이루어졌지.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뭐라 그래? 전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반사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빨리 전반사예요. 에브리바디 전반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웃자고 좀 해봤지만 전반사예요. 의미 있잖아요. 그죠? 난 반사예요. 그럼 난반사가 됐잖아. 그래서 겸손하게 전반사예요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펜 들고 세 번째다 이렇게 덧칠을 해봐. 이거. 여러분들 요 각도가 기준이 되어서 이 각보다 작을 때는 전반사가 안 이루어지지. 이 각보다 클 때는 전반사가 이루어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요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기준각 그러면 될 것 같다가 괜히 어려운 척 하려고 임계각이라. 바로 임계각. 에브리바디 원터 발표 올리면 임계각. 자, 임계각. 그렇죠. 기호로는 IC 이렇게 써요. IC. C는 아래 첨자. 응? IC. 나는 보았다. IC. 무엇을 what? 임계각을 보았다 이거죠. 빨리 IC. what? 무엇을 보았니? 너희들은? 임계각을 나는 너희는 보았다. IC 임계각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C라는 건 크리티컬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제한적인 한계의 절대절명의 뭐 최대 위기 뭐 그런 말도 있나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 절대절명의 마지막 경계가 되는 그런 뜻이 크리티컬. 여러분 봐. 이거 이니셜이죠. 크리티컬 입사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빨리 크리티컬 입사각. 여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죠. 자, 빨리 크리티컬 입사각. 이게 임계각이야. 그래서 미안해. 취미가 문화가 이쪽이야 내가. 자, 크리티컬 입사각. 그래서 요 크리티컬 입사각 임계각보다 작을 땐 안 이루어진다. 이거보다 클 때 이루어지지. 그지?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전반사요라고 했는데요.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다 꺾이는 게 아니지. 일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사한다 그랬죠? 이게 있는데 생략한 거예요. 반사법칙 성립하는 거예요. 있는데 생략한 겁니다. 이것도 있는데 생략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기는 어때? 전부 반사하지. 굴절광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반사한다는 얘기는 전부 반사예요. 이런 뜻이야. 빨리 전부 반사. 근데 전부 반사가 그럼 물리 같지가 않잖아? 그 전반사예요.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전반사의 조건. 첫 번째. 반드시 어떤 매제에서 어떤 매제로 한다? 그렇죠. 미래에서 서로 가야 반드시 일어나겠지. 서에서 밀로 가면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 두 번째. 반드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는 거죠. 잊지 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니 그러면 요놈의 임계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두 매질의 굴절률에 따라 달라지겠지. 이게 공기하고 물일 때하고 공기하고 유리일 때하고 다르겠지. 자, 그래서 그 매질의 굴절률에 따라 정해지는 게 임계각이라는 건데 왜 맨날 이건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 곧잘. 우리 굴절 맨날 이랬잖아. 실험 장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물과 공기라 그랬지. 실험할 때 어떻게 실험하겠니? 이렇게 반원형 물통 놔두고 쏴, 꺾여나가, 이거. 이게 가장 좋은 물에 대한 반원형 물통 이용하면 되겠죠. 후레쉬 갖다 놓고 쏘면은. 역시 이것도 실험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수능 문제도 기출돼 있고요.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항상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물 던져놓고 하기 좀 그렇지 않니?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하는 거. 왜 유리 속에서는 안 하냐고요? 유리 속에서 할 수도 있어요. 유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임계가 있는 것은 굴절이 정해지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는데 여러분 바뀐다는 얘기도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혀 의식할 필요 없이 어쨌든 각도의 개념하고 그 매질의 절대 굴절률은 서로 반비례였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거든. 봐라. 이퀄한 다음에 보고서 나중에 알아서 거기다 딱 첨가해. 여기 봐. 지금 아래가 사인 I, 입사각이야. 그냥 그대로 써줘. 사인 I분의 위에가 사인 R이야. 대신 아까는 사인 I분의 사인 I였는데 그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게 바꿔주면 되잖아. 굴절률을.
그럼 입사하는 쪽은 어디야? 밀합 매질이죠. 그쵸? 그 다음에 굴절하는 쪽은 뭐예요? 수압매질 바꿔서 써준단 말이지. 됐니? 됐니? 그런데 야 보통 이 수압매질은 바로 뭘 얘기를 해? 공개굴절 이를 얘기를 하지. 응? 그래서 바로 밀합매질의 굴절이라고 요 각도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걸 조금만 더 연장하면 봐라. 이걸 임계각이라고 생각해봐. 자, 임계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혹시라도 누가 물어본다면 전방선은 기준각입니다. 그 말보다는 굴절각이 몇 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얘기를 해. 그렇지. 90도가 될 때,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 그래서 요걸 임계를 바꾸고 요 굴절각인 R을 90으로 바꾸면 사인 90이 얼마인데요? 1이죠. 아, 알았다. 그래서 임계각의 사인값과 굴절이론 서로 간에 무슨 관계? 반비례? 아예 그냥 뭐라 그래? 역수 관계. 그렇죠. 따라 읽어봐. 임계각의 사인값. Everybody one more time 빨리 표현은 임계각의 사인값. 굴절율과 역수. 그렇죠. 오케이? 됐어? 자, 여기에 심화적인 내용 하나만 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응? 이렇게 돼 있지? 그죠? 폼이 안 좋군요.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딱 써놓으세요. 예. 거기 세 번째.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필기하는 사람은 이중 필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선생님과 수업을 일치해서 한 몸이 돼서 수업을 해야 되지 자기 혼자 따로 필기하고 이러면 안 돼. 어차피 다 고려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책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싹 요걸 추가해 주란 말이야. 그 밑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왜 이렇게 되느냐 외운다 이러고 있는데 외우지 말고 의미는 여기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죠. 됐어?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문제거리야. 왜냐면 이거 뭐하러 문제 내게.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진짜 제대로 물리 문제를 만든다. 봐라. 생각해. 전반사가 많이 일어나려면 임계각이 커야 해, 작아야 해? 그렇지. 임계각이 작아야 많은 빛이 전마되겠지. 임계각이 70도 돼봐라. 뭐가 전마되겠니? 임계각이 10도, 5도 이런 웬만한 건 다 전마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요 기준각이 작을수록 많은 빛이 전마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반사가 잘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라. 이제 나중에 프리즘 얘기할 때 그 응용 문제를 만들 거야. 전반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봐. 주목, 눈깔 집중, 초집중, 울트라. 여기 봐. 전반 잘 되면 임계가 어때야 돼? 임계각이 어때야 돼? 전반 작으려면, 잘 되려면? 그러면 이게 작아야지 전반사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두 매질의 굴절율의 차는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얘는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클수록. 얘는 둘의 차이가 클수록 그만큼 얘 각은 더 작게 나타나겠지. 됐니? 그래서 공기 1 하면 제일 작은 값이지 이게. 알겠니? 혹시라도 다른 매질을 바꾼다? 공기보다 작은 매질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커지니까 오히려 임계각이 커지게 나타버리지. 그런 문제가 되면. 그래서 그때는 전반사 덜 된다 이거죠. 임계가 커지니까. 덜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되는 범위가 작아진다 이런 뜻이죠. 됐어? 이거 기억해도 이거 문제 만들어질 수 있어. 이거. 자, 그러면 그럼 이제 4번, 4번 풀어보니 4번하고 끝내자. 굴절율이 1.3인 물질, 1.3, 4개, 그렇죠. 광섬유 속에서 진행되는 빛이 광섬유 안에서 전반사의 세라의 조건 4개. 자, 그림에 광섬유는 다음 시간 설명에 다 들어가는데요. 세라 조건은 뻔하죠. 임계각 세라스보다 어떠면 되는 거예요? 크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설마 이거 다 구하는 게 아니겠지? 굴절율 1.3을 가르쳐 줬으니까 결국은 그걸 이용해라. 양변에 사인을 곱해봐. 자, 나왔네. 임계할 사인값하고 뭐하고 역수관계라 그랬어? 굴절율하고 역수라 그랬었죠? 그래서 바로 답은 1.3분의 1보다 사인 세라가 큽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응? 자, 광섬유, 광통신은 다음 시간에 바로 설명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른쪽 살짝 구경해 보세요. 빛의 분산이라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심한데, 심하란 말에 빠졌는데, 이거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해설이 제대로 돼 있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절대 빠지면 안 돼. 자, 문제 체크합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126쪽에 1번 별표. 그 다음 1번은 별표 2개죠. 2번 별표 2개. 이것도 중요한 문제. 오른쪽에 4번 동글방. 128쪽에 1번 동글방. 2번 별표. 3번 별표. 이거는 답은 쉽게 나오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4번 동글방. 103쪽에 5번 별표. 6번 별표. 우리 오늘 공부한 거죠? 깊은 곳, 얕은 곳. 유리판을 깔아놓은 이유는 얕게 만들어서 속도 변화 만드는 거야. 그 다음 오른쪽 7번 별표. 자, 바로 작년에 했던 실험 장치랑 똑같죠? 그죠? 예, 결국 수능은 반복된답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실험을 많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8번 별표 2개. 그 다음 9번 별표. 그 다음 10번 별표.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뒷장에 아니 오른쪽 페이지에 정답란에 있죠? 8번에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2번으로 되어 있죠? 5번으로 고치세요. 133쪽 오른쪽 끝에 8번에 2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오답이라고 하죠. 미안해. 133쪽에 8번은 5번 고쳐. 새 책 가지신 분들은 고칠 수 있을 거고요. 자, 고생들 많이 했고 늦게까지 수고들 했어요. 할만하겠지?